이번에 살펴볼 아이는 지현이라는 남자아이고요. 3개월 23일 됐고 115일 된 아이고 지금 몸무게 현재 체중이 80%일 정도 됐고 출생 시 체중 몸무게는 3.2kg. 이때는 50%일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아직 영유아 검진 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면 시간에 있어서는 이 아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낮잠이 조금 짧은 편이었어요. 꼬물에 눕혀서 잠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잔다고 하는데 낮잠에 비해서 밤 수면 시간은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로 잘 자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먹는 양도 하루 총 분유 수유량이 840 정도로 권장 내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밤중 수유는 근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몸무게로 보았을 때 배가 고파서 깰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령으로 보나 체중으로 보나 잘 먹는 아이라.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밤에 깨면 공갈 젖꼭지를 물려서 수면을 연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육자가 하루에 깨지 않고 푹 자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를 보았을 때 3시간에서 5시간. 특히 쪽쪽이 셔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시도 때도 없이 쪽쪽이를 물리고 있었을 건데 애가 배가 고파서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령으로 볼 때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100일 조금 지나서는 발달로 볼 때 대부분 밤에 9시간, 10시간을 안 먹고 자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아주 뭐 잘 먹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훨씬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의 발달이나 뭐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깰 수 있는 때 깼는데 엄마는 밤중 수유를 안 하기 위해서 억지로 공갈 젖꼭지를 물려서 연장을 하다가 공갈 젖꼭지 수면 연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갈 젖꼭지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는 한번 엄마의 결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혹시 공갈 젖꼭지를 지금 3개월 정도면은 끊어도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공갈 젖꼭지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갈 젖꼭지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유 간격을 연장하고 밤에 잘 재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써도 괜찮은 원령이지만 공갈 젖꼭지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수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가요?를 봤을 때도 어머님도 잘 때 쪽쪽이 끊기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아이는 배가 고팠을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공갈 젖꼭지를 끊으면 밤새 푹 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배가 고파서 깨는 그 시점을 억지로 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갈 젖꼭지를 끊는다면 그 시간에 깨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 통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기잠 연구소 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잠 연구소 소장 범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네.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니께서 잘 때 쪽쪽이 끊기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네네. 뭐 시간마다 아이가 쪽쪽이 때문에 깨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거의 낮에는 쪽쪽이가 빠지면 거의 바로 잠에서 깨고요. 네네. 밤에는 보통 한 8시쯤에 깊은 잠이 들면은 한 12시까지는 자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쪽쪽이 때문에 심할 때는 한 1시간에 한 2-3번씩도 계속 깨요. 아, 그렇구나. 처음에 공갈 젖꼭지는 왜 물리기 시작하셨어요? 신생아 때 그 소유값 맞추려고 하면은 쪽쪽이를 물리는 게 좋다 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물렸거든요. 아, 그랬구나. 지금 수유 간격이 4시간 반이잖아요. 네네. 그럼 낮 수유 간격이 원령에 비해서 아주 좀 더 길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안 주면은 애가 5시간이 넘어도 안 보채는데 일부러 제가 4시간 반씩 맞춰서 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낮에도 공갈 젖꼭지를 빨면 애들이 빠는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안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네, 공갈젖꼭지 언제부터 빨리기 시작하셨어요? 조리원에서 집에 왔을 때니까 한 20일쯤부터요. 좀 일찍부터 빨리기 시작했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굉장히 잘 먹이고 있나 봐요. 아기 체중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정상인가요? 네, 체중이 좀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많은 편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아주 신경을 써서 잘 먹이고 계시는군요. 네. 밤에는 이제 마지막 수유 시간이 몇 시쯤 되나요? 제가 웬만하면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주고 싶은데 네, 아기가 한 6시 반쯤만 지나면은 좀 칭얼대기 시작하고 네. 거의 7시를 못 넘겨서 보통은 한 7시쯤에 줘요. 그럼 7시에 주고 아침 첫 수가 몇 시였죠? 한 새벽 6시 정도요. 그러면 지금 11시간이잖아요. 네. 그쵸? 그럼 아이로 봐서는 11시간을 굶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원령과 비교했을 때 11시간 좀 과하다 싶거든요. 아, 네. 네, 보통 100일에는 밤중 수유를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다들 주변에서도 끊으려고 하길래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보통 4개월, 5개월까지도 밤중 수유를 한 번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게 발달에 네. 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밤 7시에 먹이고 12시가 지났다 그러면 네. 배가 점점 고파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네. 그거를 엄마가 공갈 젖꼭지로 억지로 연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 원래 8시에 자면은 11시에서 12시까지는 굉장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안 깼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잠도 얕아지지, 배도 고프지, 그래서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를 공갈 젖꼭지로 연장을 시켰고 아이는 워낙 공갈 젖꼭지에 그동안 순하게 적응해 왔기 때문에 공갈 젖꼭지를 물면 계속 연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억지로 재운 거네요. 많은 분들이 밤중 수유를 뭐 3개월이면 충분히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발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은 공갈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12시 이후에 되면은 바로 깬다고 했잖아요. 네. 그 12시가 좀 지나기 전도 괜찮으니까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약간의 밤중 수유를 한 번 정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도하겐 말고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자는 애를 깨워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잠든 채로 먹이면 되는 거예요? 잠든 채로 최대한 자극 없이 아이를 살짝 산채만 들어 올려서 먹이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개원엠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의 아기여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아마 밤에 배가 고파서 계속 깼고 공갈젖꼭지 셔틀도 아기는 계속 배가 고픈데 공갈젖꼭지만 주니까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된 것 같거든요. 네. 꿈나라 수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게 지금 수지님이 이야기한 네. 최대한 자극 없이 네. 자는 애에게 그냥 먹이는 거고 아마 잘 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나면 공갈젖꼭지가 없어도 꽤 오랜 시간 다시 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네요. 그러면 그 꼼수를 했을 때 먹는 양은 평소 먹는 양보단 적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220은 좀 과도할 것 같고요. 지금 아이가 하루에 총 수유량 840 정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장이 960 미만이니까 120 정도만 먹여보는 걸로 해보죠. 아니면은 낮 수유량을 조금 줄여서 밤중 수유에 조금 더 먹여도 되는데 밤중 수유를 그렇게 많이 먹일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120 정도로 해서 한번 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 좀 짧다고 보이는데 한 번에 얼마 동안 자는 건가요? 오늘도 아까 잤을 때 한 30분 정도밖에 안 잤고요. 길 때는 한 2시간 정도 자는데 그건 한 하루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렇구나. 네, 이 원령의 낮잠은 한 번 잘 때 1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지금 수면 주기가 거의 30분,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에 깨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자고 일어나면 잠이 불충분하니까 조금 보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낮잠은 그보다는 연장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연장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런데 엄마는 지금 공갈젖꼭지로 연장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일단 좀 젖꼭지도 쓰는데, 네.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보고, 자세도 아, 바꿔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낮잠 연장은요, 더 네. 연장을 잘할 수 있으려면 미리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깬 다음에 아, 재우는 게 아니고요. 네. 깨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30분마다 깬다 그러면 한 20분쯤부터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가 깨려는 기미가 보여요. 네네. 조금 뒤척거린다거나 입맛을 다신다거나 하는. 그때 공갈을 물려도 좋고 토닥거려도 좋고 몸을 조금 움직여줘도 좋고. 네,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장이 잘 되거든요. 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셨을까요? 아까 제가 낮잠을 아기가 짧게 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재울 수 있는 그 인형 같은 걸 샀거든요. 네네네. 원래는 아기가 누워서 자는 아기였는데 옆으로 재우면 조금 더 오래 자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계속 옆으로 재워도 되는 건지 언제까지 옆으로 자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옆으로 재우면 잘 자는데 엄마는 옆으로 재우는 게 왜 걱정이 되세요? 그 인형이 크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못 자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옆으로 재우는 긴 인형들 뭐 여러 가지 많죠. 있죠? 네. 네. 길이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제 바디 필로우도 있는데 그걸로는 절대 옆으로 안 자더라고요. 꼭 그 인형이 있어야 옆으로 잘 자길래 혹시나 해서. 애착 물건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네. 아기의 뭐 신체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옆으로 계속 누워 자면은 뭐 척추 이상이 있거나 이래서 걱정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팔이 저리진 않을까 계속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던데요. 아이들 옆으로 눕혀서 재우는 거는 지금은 아주 유연한 시기라서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숨이 막힐 위험이 없다. 네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꼭 싸는 게 이런 게 더 위험한 거고요. 네, 옆으로 누워 자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대신 수면 연관이 그런 필로우가 되는 것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좋은 거구나. 네. 네, 그 지금 쪽쪽이 떼기가 최대 관심사여가지고 검색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애기가 빠는 욕구 때문에 쪽쪽이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쪽쪽이를 안 주면은 손가락을 많이 빨아서 다른 엄마들은 차라리 손가락보다는 쪽쪽이를 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쪽쪽이를 준다는데 그러면 쪽쪽이를 떼는 게 안 좋은 건가요? 뭐 쪽쪽이 대신 손가락을 빨기도 하는데요. 손가락 빠는 것도 나쁠 것이 없고요. 네. 쪽쪽이를 빠는 것도 무슨 엄마를 쪽쪽이 셔틀을 시킨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중이염이 온다거나 뭐 잘 안 먹게 돼버린다거나 낮에 놀 때도 자꾸 쪽쪽이를 물린다거나 이렇지만 않으면 쪽쪽이는 좀 길게 빨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돌에 가까워지면 쪽쪽이 끊기가 어려워지죠. 아이가 쪽쪽이 의존이 심해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엄마가 쪽쪽이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런다면 서둘러서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한 6개월까지는 유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엄마가 지금 꼭 쪽쪽이를 떼야겠다고 결정을 하신다면 아직은 어린 원령이라 그냥 떼면 돼요. 단호하게. 그냥 이렇게 올려서라도 떼면 네네. 쪽쪽이 없이 자도록 습관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어른들도 습관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새로운 걸 익히려면 당분간 조금 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더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연습을 시키는 기간에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니까 이 개월수에는 조금만 엄마가 버티면 그냥 금방 끊어져요. 맞습니다. 네. 먼저 해야 될 거는 밤에 공갈 셔틀이 아니라 수유를 조금 해보는 거. 그리고 낮잠 깨기 전에 연장을 해보는 거. 미리미리. 그리고 공갈 젖꼭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밤중에 변화가 있다면 굳이 당장 끊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낮잠 연장할 때나 밤잠 연장할 때 매번 공갈로 연장하지만 않으면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먹성이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수유 끝난 다음에 더 먹고 싶어 할 때 욕구 충족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끊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부터 당장 밤수부터 해볼게요. 네,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오늘 먹고 잔대. 네, 저희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렇게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카페에서 봬요. 네. 네. 이아이의 솔루션은 공갈 젖꼭지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긴 했습니다. 과감하게 끊고자 한다면 뭐 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건 공갈 젖꼭지가 아니므로 밤중 수유를 하는 걸 고려해라. 그리고 낮잠을 짧게 자는 것은 엄마는 개입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데도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핵심이 미리 개입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개입해서 낮잠을 연장해 보도록 하고 이런 솔루션을 드렸습니다.